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엔 슈피겐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코리아는 먼저 이걸 보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량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중형주고요. 코스닥 IT 종합 IT 부품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2,980억인데 오늘 좀 오르니까 한 3천억 정도로 왔다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에, 소위 이른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재무제표, 그 다음에 매출액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돈의 흐름,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성장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가치 분석의 일종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차트를 보고 수급 논리, 누가 어디서 많이 샀으며, 그 다음에 지금 어느 가격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게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세 번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출의 구조에서 어떻게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좋은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지에 대한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슈 분석, 즉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주식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외 변수인 해외 변수, 즉 환율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북한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항상 리스크를 항상 내포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주가 흐름일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슈피겐 코리아도 최근에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최근에 일봉을 잠깐 보게 되면 에,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이날이죠.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8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날 잠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수요일 날 있죠. 8월 18일 반등을 했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내렸다가 오늘은 조금 지난 금요일 날 팔했던 부분을 일부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반등은 전체를 회복했느냐 따져봤을 때는 아직 이런 흐름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3125 이상도 이렇게 회복해지고 내일 이렇게 돌아주고 밀려도 여기를 지지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단기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 모르지만 또 올라와도 3200에서 3250포인트 이하에는 또 두툼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하방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외 변수로 지금 장에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빠진다는 주봉을 보게 되면 대출했던 2013년서부터 했었던 이 연결고리, 요거는 아니고요. 하나 더 뒤로 가야 되겠죠. 저건 너무 단기적이고, 요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요게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인데요. 이 선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2010년서부터,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작년과 올해 초기에 이어지는 이 자리, 지금 현재 어떻다? 올라가는 거 눌림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방 압박을 받는다기보다도 큰 그림에서는 눌림의 진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봉에서는 올라와도 조금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자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슈피겐 코리아를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고 얘도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걔를 같이 해서 8월 달에 계속 흐름이 하방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지 분기 실적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쉬피겐 코리아. 지금 현재 49,4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3,07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재무정보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요거는 뭐 그 증권사의 전망치니까 잠깐 퀘처를 찍어 놓고요. 지난 분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400억, 그 다음에 1,000억, 그 다음에 859억 하다 보니까 조금 영업이익과 당기수가 줄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매출액 자체가 주니까요. 그러면 분기 실적 지난 1년 동안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분기 실적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기 실적 내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2017년, 최근 4년 동안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보게 되면 2250억, 2670억, 3000억 정도, 4000억.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분기 실적이 조금 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연간 실적은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라고 하면 주가가 터무니없이 빠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가격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한번 볼게요. 이 자리 이렇게 47,000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만원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넘어오면 4만원대, 4만원대, 그 다음에 47,000원대. 요거를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그 전에 여기 지지대가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항대가 있었고요. 지지대가 바뀌었죠. 이렇게. 살짝 아래 꼴이 있긴 했지만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지점이 또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42,000원과 4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이런 자리는 만약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리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42,000원과 44,000원에서는 한번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 보다시피 6만원대는 지지가 있었는데 깨고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6만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올라오더라도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거래가 많은 가격대가 있으니까 매물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6만원과 65,000원, 6만원과 65,000원 사이가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000원과 44,000원에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이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니까 체킹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42,000원에서 44,000원에 만약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의미가 있는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6만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여기를 더 이상 극복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소 소강 상태가 되거나 밀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이 조금 체킹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42,000원과 44,000원이 중요하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괜찮은 구조인데 이 정도라면 분기 실적은 다소 떨어지긴 하나 기술적으로 완전히 소위 말해서 고꾸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봤을 때는 42,000원과 최소한 44,000원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슈필겐 코리아 타타그룹 맞선 인도시장 공략 박차. 슈필겐 코리아 2분기 매출 746억, 전년비 0.2% 감소. 2분기 영업실적, 영업 전년 대비 36% 감소. 하반기 37억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5월 달에는 1분기 매출액이 850억으로 전년 대비 좀 좋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5월 지나고 나서부터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주가는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내리자면 혹시 물려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어딘가 잡아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해도 42,000원과 44,000원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6만원대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는.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서
추세를 돌리되 어떤 여기서 모멘텀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은 42,000원과 44,000원의 자리와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뭐 6만 원 넘어가는 건 두 번째 치는 거죠. 그죠? 올라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6만 원대, 뒤에서는 42,000원과 44,000원 지지 여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안 좋아지고 있지만 연간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어떻다? 눌림이고 현재 흐름이 하방이니까 아직은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의미 있는 지지자를 기적 분석을 해보니 42,000원 부근이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4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밀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신규 지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다면 어차피 42,000원 이탈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극히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립니다.